네, 빨라지고 있던 대선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.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누가 가장 득을 볼까요? 남은 대선 주자들의 이해 득실을 전망해 봅니다. 먼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강력한 상대였던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세론을 굳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. 지금 변수가 생겨버린 것이죠. 가장 큰 보수 후보 측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문재인 후보로서는 그 대세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생긴 것 같아가지고.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문 전 대표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유력한 경쟁 주자가 없는 가운데 독주하는 구도가 형성된다면 다른 주자들의 집중 표적이 될 공산이 크고 위기감으로 인해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또한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문 전 대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의 중도 사태를 보더라도 다른 후보들은 다 올라가는데 문재인 후보만 약 7% 하락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? 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인용이 헌재에서 발표된다고 하면은 문재인은 굉장히 좀 지지도가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. 네, 의외의 수혜자도 나타난 듯 보입니다. 반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급등한 두 사람,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. 황 권한대행은 대선 레이스에 아직 뛰어들지 않았지만 향후 반 전 총장의 대체 인물로 급부상할 수 있고 안 지사는 반 전 총장에게 향하던 충청권 표심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안희정 지사는 어제 반 전 총장의 선언 이후 충청 대망론의 대표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. 대세를 타고 있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끌어간 거고요. 춘청 대망론의 주자였던 반 전 총장이 주저앉으니 안희정 충남지사에게. 그래서 지금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이 황교안, 안희정 이렇게 두 주자로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 인사인 만큼 중도 진영의 확장성의 한계가 지적됩니다. 안 지사 또한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수혜자로 꼽히는 또 한 사람. 정권 교체 성격이 분명해야 합니다. 이런 사람만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. 제가 감히 그 적임자라고 말씀드립니다. 내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. 반 전 총장의 불출마로 문재인 대 반기문의 양강 구도가 해체되고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가 형성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하지만 향후 지지율의 반등이 없다면 대선 구도에서 고립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이 상황을 예견했던 것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였어요. 설 지나고 그만둘 것이다. 근데 그대로 맞아 들어갔어요. 그래서 안 전 대표가 지금 이 모멘텀을 타고 상승할 것이냐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하루 지난 오늘은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 상황입니다. 반 전 총장의 불출마로 보수층이 바른정당 주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이 경우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보수표를 흡수해서 개혁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. 하지만 유 의원이 TK 지역의 거부감을 극복하고 움츠러 들어있는 전체 보수 진영을 묶어서 야권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. 요동치는 대선 전국.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보수 중도 표심이 향후 어디로 흘러갈지에 따라 대선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.